발에서 통증을 느끼는 질환 중에서 오늘은 족저근막염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발바닥이 아파서 고생하시는 분들 꽤 많죠. 발바닥이 아파서 병원을 내원하시는 분들 중에서 한 80% 정도가 오늘 얘기하는 이 족저근막염 때문에 이제 찾아오시게 되는데 실제로는 그다지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이 병이 꽤 유명합니다. 왜 유명하냐면 한 번 걸리고 나면은 꽤 오랫동안 고생하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뭐 이렇게 한 1, 2주 고생하다 마는 게 아니라 몇 달씩, 어떤 분들은 몇 년씩 고생하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은 그 이유와 또 이게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내용을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발바닥에는 여러 가지 근육들이 있어요. 발가락을 움직이기 위한 아주 미세한 근육들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힘을 쓰는 그런 근육들도 있는데, 원래는 이런 근육들이 발바닥에서 쿠션 역할을 해요. 해서 디디더라도 이런 근육들이 있기 때문에 충격을 좀 완화를 해주고 하는데, 가장 바깥쪽에 이 근육 가장 바깥쪽에 둘러싸고 있는 이 근막을 우리가 족저근막이라고 불러요. 가만히 보면은 발 뒤꿈치에서부터 발가락 앞쪽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발 뒤꿈치에는 아킬레스건이 이 종아리 근육하고 또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을 가만히 보면 이렇게 아치 모양을 이루고 있어요. 이 아치 모양이 그대로 유지가 되게 하는 데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우리가 걸을 때, 발을 차고 걸을 때 발에 이제 힘이 좀 덜 실리게 하도록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구조물 중에 하나죠. 주로 발바닥에 이제 통증을 느낀다 그러면 뒤쪽에서 느끼는 경우들이 많고요. 족저근막염이 발 앞쪽이 아픈데 족저근막염 아니에요 하고 오시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족저근막염 외에 다른 질환일 가능성이 훨씬 높고요. 주로 이 뒤꿈치 쪽에서 통증을 느낄 때 우리가 족저근막염을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발바닥 근막에 염증이 생겼다는 얘기는 상처가 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상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염증을 일으켰다는 얘기죠. 모든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은 회복이 되는데, 문제는 이게 발바닥에 상처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걸을 때마다 상처를 계속 자극을 주겠죠. 하루에 내가 2000보를 걸으면은 발바닥에, 한쪽 발바닥에 내가 1000번씩 자극을 준다는 얘기예요. 이게 쉽게 낫까요? 잘 안 낫겠죠. 그래서 모든 상처는 빠르게 회복이 되지만 회복되는 속도보다도 더 빨리 망가뜨리고 있으면 이게 마무리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발바닥에 족저근막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꽤 오랫동안 문제가 좀 반복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는 이제 디딜 때 많이 아파요. 이분들이 주로 하는 표현이 화장실 가려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첫 발을 딱 디디는데 그때 너무 아파요. 그래서 좀 쩔뚝쩔뚝 걷다가 좀 걷다 보면은 또 통증이 점점 적응이 되면서 이제 좀 걸을만해지고, 또 어디 한참 앉아 있다가 이제 막 걸으려고 그러면 처음에 되게 아파요. 근데 또 걷다 보면 조금 적응이 된다는 그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이 발바닥에 추가적으로 손상이 되지 않게 좀 잘 보호하고 관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질환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족저근막염이 생긴 분들은 꼭 발바닥에 깔창 같은 걸 좀 깔고 다니는 게 좋은데, 딱딱한 깔창이 아니라 실리콘 재질로 된 아주 말랑말랑한 깔창들이 있어요. 뭐 인터넷 G마켓 같은 데다가 족저근막염 이렇게 딱 치면은 이런 깔창 같은 거 판매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제 뜨는데요. 정말 많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다 사용을 해봤는데 이게 제일 좋아요. 이렇게 발바닥 전체를 까는 거, 한쪽만 깔지 마시고요. 양쪽을 같이 해서 이렇게 발의 균형이 좀 틀어지지 않게 그렇게 하는 게 좋고, 이런 거를 양말 속에다가 집어넣고 집 안에서도 신고 다니시고요. 신발 신을 때도 신발 속에다가 신고 다니고, 한 달 내내 계속 신고 다니는 게 가장 좋습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뒤꿈치에다가 신는 종류의 이런 보호대도 나와 있는데 이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집 안에서도 양말 속에 신고 다니고, 아니면은 신발 신을 때도 이렇게 신고 다니면 좋습니다. 최소한 한 달 이상은 계속 신고 다녀야 돼요. 빨리 낫게 하기 위해서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족욕 같은 것도 좀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발을 좀 따뜻하게 할수록 피가 잘 돌면서 상처가 빠르게 회복이 되겠죠. 자, 이 족저근막염하고 흔하게 좀 오해하는 질환이 하나 있는데 근육통이에요. 이 종아리에 있는 비복근이 뭉치게 되면 뒤꿈치 쪽으로 통증을 느끼게 되고, 발바닥에 있는 이 사방근이 뭉치게 되면 이것도 발 뒤꿈치 쪽으로 통증을 느껴요. 그래서 이 근육통인데 이걸 이제 족저근막염으로 오인을 하고 그러는 분들도 있는데요. 자, 이제 근육통의 특징은 처음 걸을 때는 좀 괜찮아요. 괜찮은데 걸으면 걸을수록 이제 점점 조금씩 더 아파지는 이런 특징들을 보이고요. 그리고 통증이 디디지 못할 정도로 아프진 않아요. 좀 땡기고 좀 뻐근하다 싶은 그런 종류의 이제 통증 현상이 나타나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근육만 풀어주면은 금방 이제 또 회복이 되겠죠. 자, 또 하나는 족저근막이 팽팽하게 당겨져 있기 때문에 이게 더 상처가 잘 날 거잖아요. 주로 이제 이 뒤쪽에 종아리 근육이 뭉쳐 있는 경우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발바닥을 지나치게 이제 잡아 당기고 팽팽해지다 보니까 더 손상이 좀 잘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족저근막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종아리 근육 긴장을 풀어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종아리 마사지도 좀 해주고요. 이런 식으로 스트레칭도 해주면서 종아리가 좀 말랑말랑해지면은 발바닥 근막도 좀 말랑말랑해지면서 느슨해지기 때문에 훨씬 더 회복도 빠르게 되겠죠.
자, 이제 발이 아치를 이루고 있다 그랬어요. 아치를 이루고 있는데 우리 돌다리도 보면 이렇게 아치 모양으로 생겨 있잖아요. 되게 튼튼하죠. 위에서 아무리 눌러도 잘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 체중을 골고루 나눠서 실을 수가 있거든요. 이 발 모양이 아치 모양으로 생겨 있는 것도 내 체중을 발바닥에 골고루 이제 분산시키기 위한 그런 구조인데, 이 족저근막은 그 아치를 이루고 있는 가장 중요한 구조물이라고 그랬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이 아치가 좀 무너지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평발. 그래서 뒤에서 볼 때 종아리에서부터 쭉 발 뒤꿈치까지가 일직선으로 있는 게 가장 좋은 위치인데, 이 평발이 되면은 이 안쪽으로 좀 이렇게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 뒤에서 보면은 뒤꿈치가 약간 바깥쪽으로 있는 걸 보고 확인할 수가 있고요. 혹은 안쪽에 있는 뼈가 복숭아뼈보다 발바닥 뼈가 좀 더 바깥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그런 걸 보면서도 알 수가 있죠. 자, 일단은 아치가 이제 이 족공이 좀 높을 때는 느슨해져 있는데, 이게 점점 평발이 될수록 이걸 팽팽하게 당기겠죠. 훨씬 더 잘 닫히게 됩니다. 평발의 문제는 이 발바닥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한쪽으로 이게 다리가 짧아지다 보니까는 전체적으로 이제 골반 균형도 무너지고, 그럼 이제 허리도 아프고 나중에 이제 목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몸의 전체적인 그런 문제들을 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평발을 교정하기 위한 이런 특수한 깔창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꾸준하게 신고 다니면서 평발이 진행되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집에서는 이 안에다가 뭐 테니스공이나 골프공 같은 걸 좀 이렇게 바닥에 굴린다든지, 아니면 수건 같은 걸 발가락으로 이렇게 잡아 당기는 이 발가락 구부리는 운동을 좀 꾸준하게 해주면은 이 평발이 진행을 좀 예방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제 고질적으로 계속 족저근막염이 계속 재발되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사진을 찍어보면 여기 뼈돌기가 이렇게 톡 튀어나와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족저근막이 계속 잡아당기다 보니까 뼈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몸에 있는 상처들은요, 이게 빨리 회복될 때는 괜찮은데 이게 지지부진 회복이 안 되고 있을 때 우리 몸에서 거기에 이제 재생을 시키지 못하고 섬유 조직을 끼우거나 아니면 석회 조직으로 대체를 하게 돼요. 우리가 흔히 석회화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석회성으로 이렇게 뼈가 좀 집착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러면 이게 되게 날카롭잖아요. 주변을 계속 찌르니까 재발이 잘 되겠죠. 이런 경우는 이제 정형외과 같은 데 가서 체외 충격파 같은 경우로 이거를 이제 깨부시거나, 아니면은 한의원에 오시면은 저희는 이제 망치로 살살살 두드려가지고 이제 깨주기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거를 제거를 하면은 훨씬 좀 빨리 나을 수가 있죠. 이제 한의원에 족저근막염 때문에 오시는 분들한테 몇 가지 치료들을 해드리는데, 가장 1차적으로는 공독이나 약침 같은 경우를 많이 쓰게 되고요. 벌에 쏘면 좀 붓고 가려운 것처럼 발바닥에 발치를 맞으면은 그 부위가 살짝 붓고 가렵게 만들어서, 그렇게 되면 평소보다 한 피가 5배에서 10배 가까이 모여들어요. 혈액 공급이 잘 될수록 재생이 잘 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주겸약침 같은 거를 놔서 주변에 좀 국소적인 혈류량을 증가를 시켜주면 회복이 좀 더 빨라지고요. 어떤 분들은 이게 회복력이, 몸에 재생하는 능력이 너무 떨어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상처가 한 번 나면은 오랫동안 안 나고, 입안이 한 번 헐면은 몇 달씩 이렇게 계속 헐은 채로 있는 그런 재생력이 떨어져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한약을 써서 몸의 재생력을 높여주면은 회복이 되겠죠. 네, 상당히 많은 내용들을 얘기를 해드려서 좀 헷갈릴 것 같은데요. 제가 간단하게 한 장으로 다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족저근막염은요, 치료만 열심히 받는다고 회복되지 않고 관리하는 게 되게 중요한 질환이에요. 그래서 종아리 스트레칭 잘해서 종아리가 좀 말랑말랑하게 긴장되지 않게 해주시고요. 만약에 내가 발이 평발이다 그럼 평발을 교정하기 위한 교정구나 아니면 운동 같은 거를 좀 같이 병행을 해주는 게 좋고요. 자, 이 발바닥에 있는 족저근막에 추가적으로 손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실리콘 깔창을 한 달 이상 계속 깔고 다녀야 된다, 집에서도요. 그리고 치료는 이제 조교 열심히 하시고 한의원 근처 가셔가지고 공복 맞고 침 맞고 한약 써가면서 이렇게 치료를 하면은 보통 한두 달 이내에는 좀 치료가 잘 되는, 잘만 치료하면 잘 치료가 되는 질환이니까 적극적으로 그렇게 치료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족저근막염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해드렸고요. 자, 잘 듣고 보니까 이제 내가 발바닥이 아파서 걷기가 어려워요. 이게 잘 안 낫고 있어. 어디 가서 치료를 받을까요?